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여자들의 남자를 괴롭히는 언어 해석법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한국일보에 2014년도 기사인데요. 여자들의 언어 해석법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소개팅 어플을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진지한 만남을 원해요. 이 경우는 서울 40세, 진지하게 알아가고 서로에게 정착하고 싶은 분. 경기 안산 33살은 진지하게 좋은 인연 만나고 싶어요. 서울 33살은 진지한 만남 오네요. 이 진지한 만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여자들의 특징이 뭐다? 나이가 많습니다. 20대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이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추계를 보니까 소개팅 여자 해석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진지한 만남은 바로 나를 취집시킬 각오와 여유가 된 사람만 만나겠다. 여기서 여유라는 거는 경제적인 거 말하겠죠? 한마디로 퐁퐁랑 찾는다는 거죠. 20대 때는 즐길 거 다 즐기고 했으니까 이제는 취집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단발. 이것은 탈코 셔코 됐다가 이제 겨우 단발됐다. 예시하다가 이제는 예시인 거 스탑 넣고 하고 좀 정상인처럼 보이려고 한다. 이 의미인 거고, 저 키 커요. 그런 말은 그러니까 키 큰 남자를 보겠다. 키 작은 남자들 빠져. 저 키 작아요. 키가 작으니까 키 큰 남자 만나겠다. 그러니까 키라는 단어, 본인을 그런 거를 강조하는 여자들은 키 큰 남자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키가 커서 키 큰 남자 원하고 키가 작으면 이세를 생각해서 키 큰 남자를 원한답니다. 그 다음에 유교거리입니다. 너한테는 취집 전에는 안 대주겠다. 하도 먹버릇 많이 당하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나 보더라고요. 집순이다. 놀 만큼 놀아가지고 이제는 체력적으로 지친다. 돈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다. 그 다음에 지적인 남자가 이상형이다. 이것은 학벌을 보겠다. 다음, 자상한 남자가 이상형. 나는 성격이 더러우니까 감정 쓰레기통을 구하겠다. 다음으로 연락 잘 되는 사람이 좋다. 이 의미는 술버릇이 나빠서 새벽에 전화해서 진상 부리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남자. 의지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빚 갚아줘. 나 아직 마통 있어. 자동차 알고 있어. 학자금 대출 남아있어. 빚 갚아줘. 또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동안이다. 이야기 정말 많잖아요. 실제 본인 나이는 많다는 거예요. 20대는 이야기 잘 안 합니다. 30대들이 저는 주변에서 동안이라고 많이들 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소개팅 여자어 해석본입니다. 하여튼 좋은 걸 올려주신 분들 진짜 인터넷에 보다 보면 현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의 언어라는 게 남자를 상대로 얼마나 갑질 오브 갑질이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같은 여자들한테는 덧닥으로 말 안 해요. 예, 맞아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고 하면 일종의 언어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자어는 남자를 말로 고문하는 거죠. 그나마 뭐 여자 형제가 있다든지 그리고 뭐 문과가 나오고 그러면 또 뭐 여자들 많이 접하는 그런 일이라든가 직장을 다니면 조금 이해력이 높죠. 하지만 남중 남고 공대 군대 갔다 오고 예를 들어서 남초회사 들어가면 이분들은 여자어 정말 모르더라고요. 그나마 여자 형제라도 있으면 좀 덜한데 요즘은 또 아이가 형제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로 퐁퐁남으로 많이들 가는 것 같습니다. 챗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언어폭력이 뭐냐? 언어폭력은 타인에게 말을 통해 상처를 주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괴롭히는. 우리나라 남자들 정말 괴롭히죠? 언어로 여자들이. 이게 갑질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대한민국 여자분들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남자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한국 여자랑 데이트를 하면 야근한 느낌이다. 그리고 일본 여자를 만나면 데이트를 하면 대접받은 느낌이다. 서양 여자를 만나면 재밌게 논 느낌이다.
간단한 게 아니야, 이게. 그동안 많은 남자들이 경험한 게 데이터로 축적이 되었고, 이 축적된 것이 많은 남자들이 공감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갑질입니다. 갑질.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20대 때는 인터넷 뒤지고 여사친 여우백에 물어봤습니다. 여자가 공부하면서 여친 비위를 맞춰주고 삐지면 몇 시간 며칠이 걸려서 달래주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도 행복했는데 갈수록 지치더군요. 그래서 헤어졌을 땐 슬프면서도 뭔가 해방감이 드는 오묘한 감정을 느꼈죠. 많은 남자들이 이 감정을 느끼죠. 좀 연애가 힘들면. 그런 짓도 20대라 가능한 거지 30대가 되면 힘들어서 못해요. 아이러니하게도 힘들고 귀찮아서 안 맞춰줬더니 오히려 여자가 더 매달리더군요. 20대 때 연애랑 30대 때 연애가 보면 20대 때 같은 경우는 여자들도 너 아니면 딴 남자 만나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30대면 여자도 30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연애 초창기에는 여자가 갑질하다가 남자가 지쳐서 아, 너 이제 그만 만날란다 힘들다 하면 그때서는 여자들이 본인들 나이가 이제 이미 많은 거야. 이번에 만약에 이 남자 놓치면 또 새롭게 연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보다 나은 남자를 못 만날 가능성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일단 여자 액면가 나이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여자들이 매달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지금 이분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30대 남자들이 30대 여자한테 세게 나가면요. 여자들이 두 손 두 발 들면서 아이고 미안하다 이제 그만할게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어서 여자에게 맞춰주는 연애를 하면 여자는 남자를 베타로 보고 지배하려 듭니다. 그래서 적당히 티키타카 하면서 주도권을 가져야 하죠. 여자들이 주도권 잡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또 주변의 친구들, 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해요. 더군다나 결혼한 이후에도 특히 경제권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주도권을 네가 진다. 주변에서 헛소리들을 엄청나게 바람을 집어넣어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던 여자들마저도 주변에서 그렇게 세뇌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쓸데없는 기싸움 하는 거죠. 여자들은 여자에게 끌려다니는 남자를 매력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여자도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수컷, 강한 남자를 원하는 게 본능입니다.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자료였습니다. 집안일을 많이 도우면 도울수록 남자의 남성성에 대한 매력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부부간의 섹스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또 다시 다루게 되면. 이어서 레드필 이론 중에는 정말 감탄한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베타에게 규칙을 세우고 알파에게는 규칙을 깬다라는 말입니다. 여자에게 맞춰주기만 하면 남자도 불행해지고 여자도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지배하려 드는 여자는 절대 좋은 여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2030 한국 여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가 직전에 있는 내용이랑 적용되는 케이스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1년 사귄 여친 혼전 순결 찢겨졌는데 임신 2개월이라는 제목입니다. 여자친구가 생리를 할 때마다 아픔을 덜어주려고 매달 손수 죽을 끓여온 남자친구는 2달 만에 수상한 낌새를 감지했습니다. 한 번도 생리를 건너뛴 적이 없던 여자친구는 2달째 생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던 남자는 생리를 왜 건너뛰는 건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바로 임신을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무려 11년을 사귀었지만 여자친구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혼전 순결을 고수해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원하는 바를 이뤄주고 싶었던 남자는 11년 동안 포옹과 키스 정도의 스킨십만 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 여자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거나 여행을 가서 잠자리를 할 때도 남자는 그저 껴안기만 하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온라인으로 만난 한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는 임시까지 해버렸습니다. 원나잇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난 거예요. 여자친구는 온라인으로 한 남자를 만나서 관계를 맺었고
이후 남자는 곧바로 날 차단하고 연락을 끊었다. 그간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고백했다라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이 글 쓴 분이 말씀하신 케이스예요. 여자의 특징. 베타에게는 규칙을 세우고 알파에게는 규칙을 깨는 거죠. 아마 원나잇 할 정도면 이 남자가 상당히 뭔가 매력적이었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11년 동안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안 가졌을 정도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뭐다? 알파한테는 이 규칙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여자의 규율 속에서 좌지우지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여자는 남자를 베타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퐁퐁이 형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굴종의 미학. 이런 거는 퐁퐁이인 베타들이 멍멍이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그 남자분들께서 여자들이 만든 규율, 규칙에서 좌지우지 되지 말고 남자가 주동하는 그런 연애, 그런 결혼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퐁퐁이로 사는 삶, 그거 살 바에는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저는 1000배,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